오로라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해가 뜨기 직전 밝아오는 황금빛과 여명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오로라. 오로라를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는데요. 신비한 이름에 걸맞게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위도 기억하시나요? 오로라는 남이 북이 모두에 걸쳐 주로 위도 60도에서 80도 사이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대략 이 정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략 북위 37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 상당히 멀고 보기 힘든 게 사실이네요. 그런데 이런 오로라의 성지라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나라,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수많은 여행자들을 설레게 하는 나라, 특이한 나라 이름 때문에 나라 이름이 왜 섬이지? 했던 나라. 오늘은 아이슬란드 이야기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 본토에서 뚝 떨어져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사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그 면적은 102,775제곱킬로미터로 10410제곱킬로미터인 우리나라와 놀랍도록 면적이 비슷한데요. 실제로 세계 면적 순위에서 아이슬란드는 106위, 우리나라는 107위로 그 순위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은 흡사하지만 인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는 5,200만 명 정도인데요.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약 37만 명에 불과합니다. 남한만한 면적에 서울시 영등포구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 2022년 기준 출산율이 1.59명으로 우리나라 기준 상당히 양호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4,000명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출생아 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경제인데요. 아이슬란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조차 어려운 척박한 국토 때문에 어업에 의존하는 경제 등으로 가난한 부실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그 후 수십 년간 금융업과 관광업에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손꼽히는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 풍부한 지열과 수력 발전을 통해 얻은 값싼 에너지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이나 실리콘 생산 등에도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지만 1인당 GDP는 2023년 기준 75,000달러로 33,000달러인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아이슬란드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연환경인데요.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봐도 엄청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위 65도 정도에 걸친 고위도 국가지만 주변을 지나는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인 1월의 평균 기온이 대략 영하 0.5도 정도로 서울도 아닌 전주시와 비슷합니다. 잠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기후에 미치는 바다의 영향력은 비단 아이슬란드에서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서유럽의 온난한 날씨를 책임지는 북대서양 해류 덕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도가 높은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도 1월 평균 기온이 제주도와 비슷할 정도니 역시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아이슬란드는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따뜻한 기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슬란드도 내륙이나 고원 빙하 지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해당 지역들은 툰드라 기후로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인 레이캬비크를 비롯해 해안가 주변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온난한 난류가 있다지만 아이슬란드가 따뜻한 나라는 아닙니다. 생각만큼 춥지 않을 뿐이지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한여름에도 10도 내외의 서늘한 기온을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문만 열면 눈이 쌓여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놀까요? 나처럼 따뜻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뒹굴거리며 넷플릭스나 보겠지. 그렇고 말고 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연간 출간되는 책의 수는 1인당 약 3권이며 인구의 10% 이상이 집필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도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있으니까요. 한여름에도 서늘한 아이슬란드를 보면서 덥지 않아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썩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서늘한 날씨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 따뜻했던 중세에는 농사가 가능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자체적으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30만 명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다시 농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는 지열에 의한 온천수로 온실농사가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지열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질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발한 지질활동으로 유명한 일본처럼 아이슬란드는 화산으로도 유명한데요. 화산 활동 덕에 아이슬란드는 수많은 관광 수입을 얻기도 하고 지열 발전으로 에너지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화산이 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데요. 2010년 유럽의 하늘길을 마비시킨 에이아파들라요풀 화산 폭발처럼 아이슬란드는 물론 주변 국가에까지 큰 재앙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이런 활발한 지질 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판 구조론에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감싸고 있는 여러 판 중에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대서양 중앙에 그 경계를 두고 있는데요. 그 경계가 마치 산맥처럼 되어 있어 이를 대서양 중앙 해령, 즉 바닷속 산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이 해령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두 판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두 판이 서로에게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는 형태, 즉 서로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놀랍게도 1년에 약 1cm 정도씩 동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는 아이슬란드가 하나의 대륙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의 아이슬란드는 대륙과 동떨어진 섬나라인데요. 주변에 가까운 나라가 없는 아이슬란드는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슬란드는 상비군이 없는 많지 않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국방은 해양경비대와 경찰 조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아이슬란드 방어군이라는 이름으로 미군, 노르웨이군 등이 주둔하였지만 2006년 이것이 해체되면서 그 후로는 상비군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들과 다양한 군사 협력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 요충지로서의 입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북극해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아이슬란드의 지리적 위치는 그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춥고 동떨어진 나라에 언제부터 왜 누가 살기 시작했을까? 북대서양의 요충지로서 세계대전이라는 태풍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슬란드 2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지식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